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갭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갭은 그래프 as policy의 줄임말입니다. 아직 어디 퍼블리시가 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가 전에 이크라를 다녀오고 나서 거기 플래너리 토크를 하실 때 켄 골드보 교수님께서 해주셨었는데 그때 자기 본인 연구실에서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있다라 소개해 주셨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7월에 가입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소개해 드릴 겸 이런 방식의 폴리시도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 겸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버클리에서 주도를 했고 엔비디아, CMU, 보시가 참여했습니다. 네, 저자는 두 분이서 공동 이퀄 컨트리뷰션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두 분 다 같은 연구실에서 포닥을 하고 계시고 역시 뭐 로봇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로봇 하면서 뭐 VLM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엮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약간 서두가 길 예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인트로덕션까지가 약간 길 예정이고 그리고 메소드랑 실험은 좀 담백하게 간단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목을 다시 한번 봐보려는데요. 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프에서 폴리시 멀티-에이전트 셀프-러닝 하네스 for variational automation tasks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요 세 가지 정도였어요. 그래프이고 그리고 폴리시, 그리고 베리에이셔널 오토메이션. 이 세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그래프랑 폴리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노드랑 엣지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제일 일반적으로는 이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노드 두 개를 엣지로 이어놓은 이것도 그래프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엣지에 방향성이 부여될 수 있어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노드에서 오른쪽 노드로 엣지가 이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노드가 두 개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붙어서 오른쪽처럼 좀 복잡한 구조를 이룰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큰 구조의 그래프가 구성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좀 잘라서 이걸 서브 그래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프라고 하는 건 노드랑 엣지로 구성이 되는 건데 서브 그래프라고 하는 구조들도 포함돼서 이 전체 하나의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폴리시입니다. 제가 로봇 관련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세미나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폴리시인 것 같거든요. 이참에 뭐 처음부터 약간 기초를 다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실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그려놨고요. 왼쪽 그림으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폴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폴리시는 이 환경에서 어떤 관찰,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액션을 출력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정책, 폴리시가 또 직역하면 정책이잖아요. 규칙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그리면 옵저베이션이 들어와서 폴리시를 거치면 액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수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결국엔 다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옵저베이션 들어가면 액션이 나온다. 액션 나오고 옵저베이션 들어가면 액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폴리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폴리시라고 하는 게 지금은 AI가 등장하면서 많은 방법들이 러닝에 기반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 폴리시들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우리 코딩하는 것처럼 이 때는 이렇게 움직여라, 저 때는 저렇게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좀 룰 베이스로 많이 구조가 되었다고 해요. 이때는 뭐 당연히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를 해야 되니까 퍼셉션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그 플래닝을 해야 될 테니까 플래닝 방법도 들어가고 플래닝 하고 나서 그 로봇 실제로 움직여야 되니까 컨트롤 이런 것들이 쭈루루룩 다 하나의 뭐 룰로서 정의가 되는 부분 방법으로 좀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AI 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AI 방식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했던 방식의 한계점은 바로 느끼셨겠지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왼쪽에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우유를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넣는 작업을 로봇한테 시키고 싶으면 이 작업을 하는 로봇 데이터를 엄청 모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환경에서도 모아보고 저런 환경에서도 모아보고 이런 식으로 로봇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정답지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걸 많이 쌓아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옵저베이션이랑 액션이 약간 폴리시 입력이 옵저베이션이고 출력이 액션이니까 이 쌍을 가지고 어떤 옵저베이션이 들어갔을 때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걸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하기 때문에 표현을 이 세타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 폴리시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룰 베이스로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셋이 충분하면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폴리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VLA라고 하는 모델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죠. 비전 옵저베이션으로 비전이랑 랭귀지, 이미지랑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그거를 이제 실제 액션으로 옮겨주는 모델인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그림은 이 서베이 논문에서 발췌해온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많이 저희 세미나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VLA라고 생각하면 바로 떠올리시는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랑 뭐 인스트럭션이 이제 랭귀지가 될 거고 이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맞는 액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왼쪽 오른쪽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는 이 VLA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서 액션이 나오는 게 있고 시스템 1, 2로 구분을 해서 여기는 조금 더 하이 레벨, 여기는 좀 더 로우 레벨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또 분류가 또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RVT2 뭐 파이 시리즈, 오픈 VLA 시리즈, 그루트 시리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랩실에서도 발표 많이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요즘에는 어떤 경지인가를 좀 비디오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피규어 AI는 유명한 로봇 회사죠. RLDX는 최근에 리얼월드라고 하는 저희 우리나라 회사에서 개발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로봇 폴리시를 구동을 시켜서 이 정도 태스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러닝 방식에 기반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 디스트리뷰션이랑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데 이 데이터셋이 아까 제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셋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분포 내에서 이 네트워크는 이게 들어가면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포 안에 있는 환경을 만나면 이 폴리시는 잘 해요. 그렇게 학습이 잘 됐다면. 근데 세상이 이 데이터셋이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 폴리시가 학습하지 못한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태스크가 실패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에 앞서 말씀드렸던 되게 잘 되는 폴리시 그 VLA 같은 경우도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갭이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폴리시도 이거를 좀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완할 수 있을까? 네,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픽스드 오토메이션이랑 베리에이셔널 오토메이션 제가 키워드로 잡았던 이 워드가 이제 나오는데 픽스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용접을 하거나 스프레이 페인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되게 반복적인 똑같은 물체 가지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는 그런 작업을 픽스드 오토메이션으로 분류를 하고요. 베리에이셔널 오토메이션은 조금 더 다양한 물체들을 마주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는 그런 작업들을 베리에이션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베리에이션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왼쪽 부분의 반대 오른쪽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 여기는 VLA처럼 옵저베이션 랭귀지가 들어가면 바로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VLM을 한번 거쳐서 액션으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VL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어 있죠. 이미지 같은 것도 이해를 되게 잘 하고요. 사실 로봇 데이터랑 지금의 뭐 GPT나 클로드나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양을 보면 굉장히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VLM은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일반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걸 이제 로봇에 전이하려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VLA 로봇 폴리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 역시도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고요. 피봇부터 시작해서 옴니매닙, 젠매닙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저희 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VLM을 가지고 이 입력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변환을 시킵니다. 서브 태스크로 텍스트 방식으로 좀 분리를 해볼 수도 있고요. 키포인트 같은 마크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도움을 받아서 액션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갭이 사실 이 분류의 방법이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활용한 폴리시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VLM을 활용해서 만들고 그걸로 이제 액션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방식이 그래프에서 폴리시가 어떻게 그냥 갑자기 딱 생겨난 건 아니고요. 이전에 코드에서 폴리시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 26년 RCM에 억셉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을 합니다. LLM들이 코딩 성능도 되게 뛰어나잖아요. 이것들을 활용하는 거고, 태스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코딩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는 API들, 그리고 스킬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이 로봇이 보고 있는 환경들, 이미지들을 같이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딩 에이전트가 이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 API랑 스킬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이렇게 짜는 거죠. 그 짜는 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실제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로봇 데이터를 따로 학습을 해가지고 VLA 모델을 만들지 않더라도 VLM 모델의 이 코딩 능력을 활용을 해서 그냥 처음 보는 환경에서도 로봇 데이터 없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거, 필요한 물건 집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뭐 명시적으로 어떤 태스크를 주지 않고 가장 높게 쌓아봐 라고 해도 이제 VLM들이 네모를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삭을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활용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이 파이썬 코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게 점점 뭔가 옵저베이션도 많아지고 스텝도 길어지게 되면 이 에이전트들이 컨텍스트가 꽉 차고 할루시네이션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프라고 하는 구조를 차용을 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여기에 이제 리파인하는 과정까지 곁들여서 갭이라고 하는 그 폴리시로 이어서 이번에 뭐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제부터 메소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크게 복잡하진 않고 되게 간단합니다. 태스크가 들어가서 이 태스크를 이제 VLM 에이전트가 그래프로 만들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 스킬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이게 MORS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킬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만듭니다. 아까 노드랑 엣지의 집합이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노드가 하나의 스킬이 되는 겁니다. 스킬들을 잘 엮어서 그거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그래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수행을 하면 그 로봇이 움직여서 그 태스크를 수행하게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셀프 러닝을 표현을 했지만 이걸 피드백을 계속 거쳐서 시뮬레이션에서 이 그래프를 좀 개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래프가 개선이 되면 그걸 실제로 뭐 리얼이든 시뮬레이션이든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MORSL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MORSL은 모듈러 오픈 로봇 스킬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스킬 라이브러리, 로봇 스킬을 묶어놓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프리미티브 스킬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이것들을 묶어서 아토믹 스킬이 되고 이것들을 묶어서 다시 컴포사이트 스킬이 되는 겁니다. 이 프리미티브 스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익숙한 아이콘들이 많이 보이실 수 있는데 쿠로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션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 오픈CV는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파이 0.5는 그 VLA니까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둔 거고 그래스프를 하기 위해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스킬 요소들을 많이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을 해서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보시면은 그래스프젠을 쓸 수 있도록도 해놨고
셈을 써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또 마련해놨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셀프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개선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수도코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 그래프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씬을 먼저 만듭니다. 이 씬이라고 하는 건 시뮬레이션 환경이 될 거고 여기서 이 루프를 이제 계속 도는 건데 루프를 돌 때마다 이게 베리에이셔널 오토메이션을 하는 거니까 되게 다양한 환경이 생길 대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폴리시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합니다. 어떤 오브젝트는 어떤 정해진 범위에서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샘플링 계속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만들어진 그래프를 실행을 해서 이렇게 실패가 되면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를 다시 LLM에게 넘겨줘서 이걸 다시 루프를 도는 과정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동영상이 빠른데 이터레이션이 계속 돌면서 그래프가 계속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오브젝트, 어떤 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가 계속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이 있을 텐데 이 인풋의 파라미터를 좀 어떻게 바꿔줘야겠다 혹은 이 노드를 저런 노드로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LLM이 판단을 해서 계속 그래프가 점점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로축이 석세스 레이트 성공률인데 이터레이션이 계속될수록 점점 이 그래프가 개선이 되면서 이 그래프를 실행했을 때 실제로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성공률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건 나중에 실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갭을 실행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고 이걸 수행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원하는 태스크가 수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타겟을 세그멘테이션하고 컨테이너를 세그멘테이션하고 여기서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바구니에 넣는 그런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뭘 넣어야 될지를 인식하고 어디에 놔야 될지를 인식하고 이걸 잡고 놓는다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각 노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를 실험으로 보였는데요. 총 8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4개의 시뮬레이션 태스크, 4개의 리얼 태스크로 시행이 됐고 1, 2, 3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태스크가 시뮬레이션에도 있고 리얼도 있는 그런 방식이고 4번은 이 케이블을 원하는 데에다가 꽂는 그런 작업인데 이건 리얼에서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바구니 크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 세척기에 올려놓는 그런 작업인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이 갭이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그 위에 VLA, 이 몰모액트2도 VLA 부분이고 CAPEX 같은 경우는 코드에스 폴리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연구인데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퍼터베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인데 여기 이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퍼터베이션 없이 일반적으로 그 폴리시를 동작시켰을 때 성공률이거든요. VLA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부분에서 테스트를 했으니까 성공률이 되게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퍼터베이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성공률이 되게 낮아지게 됩니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 에스 폴리시를 사용을 한다면 이 VLM의 일반적인 능력을 활용을 해서 그 로봇이 실제로 그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리얼에서도 이게 잘 되는지를 판단을 한 건데 이 3가지 태스크가 있고요. 여기는 이 퍼터베이션들이 들어갔을 때의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갭을 썼을 때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성공률이 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화가 리얼로도 잘 되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앞에서 보셨던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성공률이 어떻게 올라가는가인데 이 이터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면서 석세스 레이트가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잡는 것조차 못했었는데 그런 것을 차근차근 개선하면서 잡는 것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 잡았으니까 놓는 것들을 잘 못했었을 텐데 놓는 것도 이제 개선하게 되고 놓았을 때 적절한 위치에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점점 원하는 위치에 가가지고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케이블을 원하는 데에 꽂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이 포트를 어떻게 꽂을지 홀수만 꽂아라, 짝수만 꽂아라
오름차순으로 꽂아라, 내림차순으로 꽂아라 이런 건데 이게 봤을 때 석세스 레이트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 포트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성공을 잘 하더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 크레이트를 워싱머신 그 세척기에 놓는 작업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갭이 잘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핸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엔지니어링을 한 결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몇 초가 걸렸냐? 한 3분 정도가 걸린 거죠. 180초 됐으니까. 1시간에 몇 개의 바구니를 처리했는지를 보면 18개, 19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갭은 그래프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 폴리시를 구현을 한 그런 연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모듈화가 되어 있고 아까 그 스킬 라이브러리에서 보셨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모듈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모듈들이다 보니까 각각의 성능들이 올라가면 이걸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폴리시의 성능도 꽤 할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 걸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한계점은 저자들이 좀 짚고 있는 거기도 한데 사실 이게 실제로 잘 동작하려면 파라미터 튜닝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행에 대한 신뢰가 아직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산업 환경에서 쓰기에 시행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것도 짚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